밤이 깊어가는 시간, 강태풍은 아버지의 명패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명패 속에서 꺼낸 낡은 종이 한 장. 바로 차용증이었습니다. 오미선이 강태풍의 어깨 너머로 조심스럽게 차용증을 들여다봤어요. 1989년 8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풍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용증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구명관 이사가 돋보기를 꺼내 들고 문서를 정밀하게 살폈습니다. 노련한 손길로 종이를 만지작거리던 구명관은 잠시 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4천만 원을 대여하되 표상선 지분 30%를 담보로 제공한다. 채권자 강진영, 채무자 표박호. 구명관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자 강태풍의 주먹이 서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변제 기한은 1990년 8월 16일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7년이 지났어요. 오미선이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기한이 지났다는 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명관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체이자까지 감안하면. 강태풍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차용증을 명패 속에 숨겨뒀을까? 왜 끝까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을까? 그런데요. 오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본테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맞아요, 주임님. 강태풍이 돌아서서 오미선을 마주봤어요. 양쪽 모두에서 동시에 싸워야 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대는 표상선입니다.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구명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강태풍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아버지가 이걸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태풍은 차용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금고에 넣었습니다. 구이사님, 담보권 실행 절차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다본테크 경매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를 찾아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구명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상선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마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표현준을 쏘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마크의 영어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본테크 경매가 중지됐다는데요. 표현준이 땀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곧 해결될 겁니다. 일시적이라고요? 마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알고 있어요. 표현준이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마크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건물이었죠. 혹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셨습니까? 뭐? 표현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마크가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14조 사망을 보세요. 표현준이 서둘러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수가 불발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표상선이 책임진다. 표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읽어보지 않으셨군요. 마크가 싸늘하게 웃었어요. 서명하실 때 얼마나 급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지도 않으시더군요. 이 새끼가. 표현준이 벌떡 일어섰지만 마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계약은 계약입니다. 만약 다본테크 인수가 실패하면. 마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표상선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소 50억 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표현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해결하시죠. 마크가 차갑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표현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강태풍, 이 새끼. 표현준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강태풍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표현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더 과격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풍과 오미선이 나란히 앉아 법률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봐요.
오미선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신용금고가 영업시간을 단축한 게 불법일 수 있어요. 정당한 상환 기회를 박탈했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좋아요. 그거면 경매 절차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겠어요. 강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표상선 지분 담보권 실행 소송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 강태풍은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니 차 나예요. 강태풍. 오, 오랜만이에요. 니 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IT 관련 아이템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강태풍이 다본테크의 음성인식 카메라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니 차가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실사단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고마워요. 법원 복도를 강태풍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변호사가 강태풍에게 말했습니다. 다본테크 경매가 일시 중지됩니다. 강태풍은 곧장 표상선으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팍 차고 들어가자 표현준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뭐야 너. 이거 봐. 강태풍이 차용증 사본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표현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차용증? 이게 뭔데?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한테 빌린 돈 증서야.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갚았더라. 표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딴 걸로 협박하려고?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지. 강태풍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아버지 돈이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 표현준이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전화해봐. 강태풍이 표현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표현준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태풍 상사로 돌아온 강태풍에게 구명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구 이사님? 어젯밤에 경비 일을 하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구명관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 실장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음식을 가지고 가더군요. 한밤중에. 강태풍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이요? 네. 항구 쪽입니다. 뭔가 수상해 보였는데 어느 쪽인지 기억하세요?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풍이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고마워요, 구 이사님. 큰 도움이 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태풍이 혼자 항구의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향했어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컨테이너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쩔렁쩔렁 울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강태풍이 한 컨테이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야. 강태풍이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표바코가 발견됐어요. 대표님. 강태풍이 표바코를 흔들었습니다. 표바코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버티세요. 곧 병원 가요. 강태풍이 표바코를 업었습니다. 무거운 몸이 강태풍의 어깨에 실렸어요. 괜찮으세요? 대표님. 강태풍이 표바코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어요. 지나가는 차를 세워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표바코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강태풍이 표바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병원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표바코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창가에 서 있는 강태풍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강태풍이 돌아서서 표바코를 바라봤어요. 표바코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풍이 물컵을 들어 표바코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표바코가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왜? 컨테이너에서 찾았습니다. 표현준이 감금한 것 같던데요. 표바코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녀석이. 강태풍이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표바코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표바코가 차용증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버지 명패 속에 있었습니다. 9년 전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 왜 안 갚으셨어요? 그건. 표바코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풍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돈을 안 갚은 것도 문제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고 아버지를 압박한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표바코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가 다시 어려워져서 차용증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됐어. 그래서요? 하지만 강 사장을 해치려 한 건 아니야. 그저 결과적으로 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준 건 사실 아닙니까? 강태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대표님이 병실까지 찾아오셨죠. 뭘 찾으려고 그러셨어요? 이 차용증 때문이었죠? 표바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안하네. 표바코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강태풍이 차용증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네. 표바코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내 잘못이니까. 강태풍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버지를 정말로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표바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구였네. 내 평생 유일한 친구였어. 강태풍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표상선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표현준 씨 계십니까? 형사가 체포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아버지 감금, 창고 방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는데? 표현준이 소리쳤지만 형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창고 방화 현장의 증거물, 컨테이너 감금 현장의 지문, 표바코 회장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표현준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표현준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강태풍이 다 꾸민 거라고. 표현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직원들이 멍하니 지켜봤어요. 같은 시각 마크도 공항 출국장에서 저지당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마크가 항의했지만 입국관리소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매 조작 공모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출국할 수 없습니다. 마크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글로벌텍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한국 뉴스에 당신 이름이 나왔습니다.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고. 오해든 뭐든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당장 돌아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법원에서는 다본테크 경매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신용금고의 영업시간 조기 종료는 고의적이었으며 표상선과의 공모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는 무효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배송중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풍이 배송중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공장 되찾으실 수 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배송중 아버지가 강태풍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표상선에는 글로벌텍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서가 도착했어요.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표바코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표바코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표바코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니아캄 그룹 실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니차가 밝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태풍씨. 니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태풍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니차,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약속 지키러 왔어요. 니차가 실사단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낸 최고의 팀이에요. 강태풍과 오미선이 실사단을 다본테크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공장 입구에서 배송중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실사단이 기계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배송중 아버지가 직접 음성인식 카메라를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센서는 소리를 감지합니다. 보세요. 배송중 아버지가 손뼉을 쳤어요. 순간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와. 실사단 중 한 명이 감탄했어요. 음성 패턴도 인식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단어를 설정하면 그 단어에만 반응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니차가 태블릿을 꺼내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니아캄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강태풍이에요. 강태풍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태국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니아캄 회장이 온화하게 웃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이 기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니차가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수요가 늘고 있고 이 기술이면 차별화할 수 있어요. 니아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투자하겠습니다. 조건은? 말씀하세요. 합작으로 갑시다. 기술은 한국에서, 생산과 판매는 태국에서. 강태풍이 배송 중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배송 중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니차가 강태풍을 따로 불렀어요. 태풍, 당신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계속 일어서잖아요. 니차가 강태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표상선 사무실은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거래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고 협력 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어요. 하 실장이 급하게 표바코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자금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알고 있네. 표바코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담보권 실행 소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태풍의 승소였어요. 표바코가 변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표상선 지분 30%와 7년간의 연체이자가 강태풍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강태풍이 표상선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표바코가 지친 얼굴로 강태풍을 맞이했습니다. 왔군. 네. 강태풍이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표상선을 인수하겠습니다. 조건은? 표바코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한 명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인가? 네. 표상선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대표님과 표현준의 잘못이죠. 표바코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태풍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은 표상선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표바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가 망친 회사니까. 하지만 자문 역할은 맡아주세요. 해운업은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잖아요. 표바코가 놀란 눈으로 강태풍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결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대표님도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표바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표바코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강태풍이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해요, 대표님.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표현준이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표현준은 아버지 표바코를 컨테이너에 감금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컨테이너 내부 사진이 떴어요. 표현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한 태풍 상사 창고에 방화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오미선 씨가 사망할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표현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목격자 진술, 표바코 회장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강태풍 그 새끼가 꾸민 거라고. 표현준이 책상을 쳤어요. 법정 경위가 다가왔지만 표현준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태풍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나한테 복수하려고 다 조작한 거라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표현준이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사업을 했을 뿐이에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표바코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표현준이 아버지를 보며 더욱 격양됐어요. 아버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가둔 게 아니잖아요. 현준아. 표바코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뭘 그만해요. 저는 억울하다고요. 표현준의 목소리가 금이 갔습니다. 창고불도 제가 안 질렀어요. 누가 봤어요? 누가 날 봤다는 거예요. 검사가 다시 증거를 제시했어요.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CCTV에 피고인이 창고 근처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표현준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강태풍 그 새끼가 돈으로 다 매수한 거예요. 경찰도 증인들도 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표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표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태풍을 이기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표현준이 다시 소리쳤어요. 사업이었어요. 경쟁이었다고요. 나쁜 건 강태풍이에요. 내 거 다 빼앗아간 그 새끼가.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어요. 피고인 표현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말도 안 돼. 표현준이 절규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판결이에요. 항소할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라고요. 법정 경위들이 표현준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표현준은 끝까지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무죄야. 강태풍.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거야. 표현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남은 표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태풍이 조용히 표박호 옆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표박호가 강태풍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먼.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강태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강태풍이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어요. 오미선과 정정미가 함께였습니다. 강태풍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강태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왔어요. 정정미가 강태풍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미선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죠. 꽃보다 사람을 믿으라고. 강태풍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 기억했어요. 결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꽃들을 흔들었어요. 태풍 상사가 이제 태풍 무역이 됐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저도 지키게 됐어요. 강태풍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심었던 장미 씨앗이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봤던 꽃 기억나세요?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게 아니라 피었다가 이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강태풍이 씨앗을 묘소 옆에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으니까. 정정미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오미선이 강태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풍이 오미선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주임님, 아니 이제 이사님이죠? 아직 어색해요. 오미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같이 잘해봐요. 우리. 네, 사장님. 강태풍이 일어섰어요. 세 사람이 함께 묘소를 내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강태풍이 아버지 묘비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